ABCD부터 하나하나 둘러볼까 툭하면 일면에 일왕사진 올려 우린 제국의 시민청 황폐하게 충성을 다한대. 박정희 유씨는 구국의 결단이고 학살자 전도하는 자상한 지도자, 독재에 아부하고 헌거하는 국민들은 복도들이래. 조선일보 이제 닥쳐 패간해 패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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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신 친일신문 줬어. 이 정도인지 몰랐어. 급신 적폐신문 줬어. 이 정도면 쓰레기. 조선일보가 부활시킨 북한 인사 하나둘이 아니고 셋도 넷도 아냐. 북한만 흠집내면 사실이고 거짓이고 모시중한디.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오늘까지 그 짓거리. 입만 열면 거짓이고 입만 열면 조작. 언론의 생명이 정직과 신뢰 드릴 팩트를 알아. 조선일보 이제 닥쳐 패간해 패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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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닥쳐. 네, 6차 촛불행동 사회를 맡은 촛불전진 방송위원장 김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숨가쁜 일주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관련된 보도 이후에 쏟아진 증거들 때문에 숨 가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방역 지침 때문에 더 숨이 가빴습니다. 원래는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촛불을 들기로 한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예, 현수막 행동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3인 5인 소규모로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현수막을 들고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하 9도의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네, 현장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모두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촛불행동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모티콘 중에 엄지척 이모티콘이랑 박수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으로 참여하시는 온라인 중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엄지척 이모티콘과 박수 이모티콘을 많이 올려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입니다. 윤석열이 사과한다면 고개를 숙였죠. 사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방진 태도를 보여줘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금 사과가 필요한가요?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국 전 장관만큼만 수사해라. 정견식 교수가 4년형이면 김건희 도대체 몇 년형입니까? 허위 이력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수사한 방식이면 무기징역감입니다. 네, 이러다 윤석열이 떨어지고 나서도 자기 경력의 영부인이라고 쓸만한 사람이죠. 네, 정말 황당합니다. 이제 김건희도 감옥으로 보내고 김건희를 비호한 윤석열도 책임지고 감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퍼포먼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첫 순서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홍대 앞으로 나가 있는 김건희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현장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너무 작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상장도 거짓말, 경력도 거짓말, 모두가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리뉴스의 구준표 기자입니다. 준표씨, 혹시 몇 년생이세요? 네, 전 02년생입니다. 02상생이면 저보다 오빠네요. 오늘부터 제가 오빠라고 부를게요. 제가 저 청와대 들어가면은 밥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됐고요. 요즘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기자님, 진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털면은 진짜 기자님 보면 안 털릴 것 같아요? 나 진짜 공정과 정의 얘기하는데 진짜 웃기지 말라 그래. 공정과 정의가 어딨어, 이 순진한 애들아. 우리나라는 돈이면 돼. 권력이면 되는 거야. 우리 오빠 검찰이야, 검찰. 나 진짜 거짓말? 야, 거짓말도 능력이야. 이렇게 해봤어, 너네는? 나 진짜 정말 진짜 가짜다 진짜. 네, 더 이상 인터뷰가 불가능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가짜 이력이 멈추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란은 부실 논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논문에는 영어로 회원 유지라고 써야 하는 부분이 발음나는 대로 멤버 유지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면 논문을 대필했거나 번역기를 사용해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정말 논문에 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밝혀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부실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경력 삼아 자신의 지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논란은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YTN 뉴스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가 수원 여자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교수 지원서에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김건희 씨의 지원서에 적혀있는 수상 경력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출품하지도 않았으면서 수상을 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본인의 이러한 위조 행위들이 돋보이기 위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는 명백히 사기 위조 행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검찰도 그 누구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동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언론과 검찰은 무슨 연계가 있길래 전국민 사기극을 벌인 김건희 씨를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씨의 사건으로 우리는 언론, 검찰이 절대적으로
불거진 후 4일 만에 한 사과이고 사흘 동안 있었던 주변인들의 사과 요구, 정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면 부인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해야 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항상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고 선대위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논란에 화가 나 있는 청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봅니다. 청년들의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1순위 취업 문제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씨를 감싸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이상한 논리를 내밀며 가르치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청년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후보의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줄 대통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만 하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속 시원하게 발언해준 우리 대학생 분과 그리고 풍자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엄지척 박수. 가끔 이렇게 댓글창에 보니까요, 엄지척을 이렇게 올리시다가 오타가 나서 자꾸 이런 거 올리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 조심해서 요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서울에 지금 한방눈이 저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열정 있게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소개하기 전에요. 이 드라마 지옥 다 보셨나요? 네, 지옥을 보시면 거기에 화살촉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튜버의 형상을 하고 나왔는데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아주 나쁜 역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화살촉 어딥니까? 바로 조선일보죠. 네, 이번에는 조선일보 앞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분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한번 준비됐나요? 네, 조선일보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앰프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조중동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단장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 행각을 해온 조선 동아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제는 대통령도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사필귀정이란 단어는 살아있을 때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벌을 받습니다. 조선 방상훈 일가가 이것을 보았다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면은 아마 조금은 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중동 실천단은 지난 700일 동안 이 폐악질 가짜뉴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신문부수 조작 온갖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조중동에 맞서서 투쟁해왔습니다. 한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노장 선배 동지들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년 보면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으로 우리가 목숨 거는 자세로 싸우자. 그래서 시작한 게 엊그제부터 무기한 24시간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만 결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제 부탁드리고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일보는 당장 손 떼고 침묵을 지키기 바란다. 중앙 동아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개혁과 전환, 촛불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촛불 행동과 함께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수많은 시민, 촛불 시민,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작은 실천을 함께 해주신다면은 내년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진실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희망찬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전진하고 실천합시다. 저희 시민실천단 그 자리에 꿋꿋하게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기자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회사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요. 코 박고 황급히 들어가는 우린 코바가 컨텐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어요. 3층에서 방금 내려왔어요. 훈련 현장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화생방 훈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는 회사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요. 뒷덜목 잡고 그냥 코 박고 황급히 들어가는 우린 코바가 컨텐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납치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는 회사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요. 코 박고 황급히 들어가는 우리 코바가 컨텐츠. 돋보이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어요. 코바가 컨텐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짜라짜짜짜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수 백자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줌에서도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우리 아기도 있고. 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밖에 눈이 오는데 고생 많습니다. 줄리를 하고 싶어도 박사 교수 하느라 줄리를 못한다. 네, 그랬던 분의 박사 논문은 다 컨트롤 C, 컨트롤 V였고요. 교수 이력서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최근에는 한 분의 인생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주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요. 예, 그래서 참 박사 교수하기 쉽구나. 네, 그래서 제가 줄리 컨트롤이라고도 한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걸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밖에 눈 오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몸 흔들흔들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줄리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구글 번역기, 컨트롤 C, 컨트롤 V, 멤버 유지.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나는 모랬나. 이렇게 쉬운 걸 나도 박사를 좀 딸걸.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나는 모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구글 번역기, 컨트롤 C, 컨트롤 V, 멤버 유지.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난 뭘 했던 걸까요? 이렇게 쉬운 거면은 저도 좀 박사나 교수를 좀 할 걸 그랬죠.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여러분이나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몸 흔들면서 구글 번역기, 컨트롤 C, 컨트롤 V, 멤버 유지. 한 번 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구글 번역기, 컨트롤 C, 컨트롤 V, 유지 못하겠구나. 고맙습니다. 한국도 한국도. 네, 스튜디오에서 저만 외치니까 굉장히 외롭네요. 네, 우리 가수 백자님의 풍자송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 백자TV에 가시면요, 하루에 한 곡씩 지금 창작 발표를 하고 계세요.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굉장히 많은 떡밥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창작을 해서 매일 긴급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우리 가수 백자님의 공연이었습니다. 네, 백자 유튜브 많이 들어가셔서 다른 곡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행동 모습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줌 화면으로 보시면은 여러 곳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참 나를 잘 골랐죠? 네. 우리 박근혜 탄핵 그 촛불할 때도 한방눈이 많이 왔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했었나, 네, 기억이 막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나가 있는 모습 하나하나 좀 크게 보겠습니다. 저기 악마 가면 쓴 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까 굉장히 흥에 겨워가지고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악마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화면 지금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나요? 네네.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악마님. 네, 반갑습니다. 네, 현수막도 한번 이렇게 비춰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나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가짜뉴스 만들면 국민들 손에 죽는다. 네, 그리고 지옥에 간다.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플랑입니다. 제발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눈 오시는데 정말 고생 많고요. 다른 곳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조선일보 뉴스 말고 검찰 관련된 또 구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발사주, 정치공작, 검찰국가 저지하자. 네, 저기 홍대 현수막
시위하시는 분. 네. 고발사주 정치공작 검찰국가 저지하자 이런 플랑을 들고 네, 홍대로 나가 계신 대학생 분들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지나가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도 영하의 날씨에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구호가 또 적혀 있는 아까 저기 김건희 김건희 씨 플랑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경력도 상장도 인생도 가짜. 검찰은 수사 안 할 거니 네, 만평 플랑을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소리는 안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네네, 들리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나오지 않은 구호가 있으면은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그 본부장 비리 수사하라. 네,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대한민국 거덜날라 본부장 비리 수사하라. 네, 본인 부인 장모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본부장 어떻게 저렇게 또 센스 있게 지으셨는지. 네, 본부장 비리 반드시 수사해서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눈 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건 느낌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또 서울 시내 곳곳에 나가 있는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시민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군요. 자, 여러분 이 현수막 도대체 어떻게 제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100여 개의 현수막이 서울 시내 곳곳에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또 만들어진 다양한 현수막 보셨죠? 후원을 꼭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은 현수막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네, 후원 계좌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꼭 읽어줘야 후원금이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네, 후원 국민은행 584101 01191121 양이삼. 네, 이쪽으로 꼭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우희정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장님 자리를 제가 사회로 뺐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 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요. 우선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이력 중에 거짓으로 판명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죠. 많은 국민들께서 헷갈려 하셔요. 한림성신대, 서울전문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무려 지금 확인된 것만 5개 대학만 5개. 대학의 학력, 경력, 뭐 수상 이력 모두 조작 내지는 완전 뻥튀기로 한 현재 확인된 것만 16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20개까지 나갈 것 같고요. 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네, 정말. 근데 네. 더 웃긴 건 윤석열 씨가 여러분 보셨죠? 그 기자들에게 막 삿대질 하면서 니들이 알아봐란 말이야.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말이야. 서리 보고 뽑는지 니들이 알아봐란 말이야. 여기 우정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학 전국의 모든 대학과 모든 시간 강사 모든 겸임 교수를 한꺼번에 경력 사기범 그리고 경력 사기 학력 사기를 대학들은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뽑는 일종의 비리 연루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장 그것만으로도 지금 두 부부가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될 사유죠. 맞습니다. 김건희 씨 그 허위 이력 보니까 너무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자 진짜 예. 이렇게 다양하게 속일 수 있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윤석열이 직접 비호한 더 범죄도 나오고 있다고. 그럼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아무튼 게임산업협회는 심지어 직인까지 지금 위조된 거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하면서 많은 증명을 찍어봤죠. 보통 단체 증명이 사각 직인이 많습니다. 증명서류. 근데 법인 인감용 동글뱅이 직인을 찍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요. 자, 더 심각한 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이런 경력 조작
이력 조작, 수상 조작도 심각하지만요.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일부러 여러분 윤석열 일가 본부장과 비리라고 써놨잖아요.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예,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와. 본부장과 비리인데 네. 자, 왜 본부장과 비리냐?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만 이야기됐잖아요. 그동안. 네, 양평 땅 투기를 보니까요. 그 ESIND라는 회사하고 최은순 씨가 이제 개입해서 땅을 사들이는데 치밀하게 양평 땅 2006년도부터 쭉 사들입니다. 근데 ESIND 이름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ESI 은순이네. ESIND 네. 은순이네는 뒤지게 투기를 많이 저질러요. ESIND 은순이네는 뒤지게 비리를 많이 저질러요.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ESIND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주주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 씨하고 장모만 주목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집안 정말 무서운 집안입니다. 그 치밀한 투기와 불법 특혜와 부당이득 현장에 김건희 씨의 오빠 2명과 언니 1명까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지금 가족 구성이 예, 어떻게 예.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최은순 씨의 네. 아들이 2 있고 딸이 2 있는데 아. 그동안 우리 김건희 씨만 널리 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ESIND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건 알려졌는데 더 저는 주목하는 게 그 회사의 주주가 다 김건희 씨의 오빠 2명, 언니 1명까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온 가족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 특혜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은순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전국 23개로 지금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양평의 또 다른 땅에 명의를 보니까 이번에는 외삼촌과 애사촌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 윤석열의 장모의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형제자매가 ESIND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외삼촌과 애사촌, 심지어 김건희 어머니의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까지 동원된 투기. 그러니까 온 가족. 그래서 여러분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의 비리다. 근데 마침 윤석열이 당시에 여주지청장을 했습니다. 양평군을 총괄해요. 네, 그렇죠. 근데 양평군 군수는 여러분도 잘 김선교였고 지금 국민의 무원이고 윤석열 캠페가 있는데 더 웃긴 건 김선교가 2010년, 2014년 지금도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요. 2010년, 2014년도에도 계속 뭔가 선거법이라든 비리로 수사를 받았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일가와 김선교 양평군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협잡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평 땅에 지금 아파트 예. 개발 의혹인 거죠? 맞습니다. 투기 의혹. 350세대를 지어서 네. 무려 200억이나 되는 200억 안팎의 이득 얻은 거로 추정이 되는데 개발 부담금이 0원이옵니다. 네. 처음에 17억,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 0원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양평군수 김성교입니다. 그 허가를 내준. 예, 네. 허가 원래 거기가 아파트일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호구역인데 아파트 짓는 것으로 변경도 해준 것도 김성교 때고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안 지켰는데 그걸 임의로 특혜를 2년이나 연장해 준 것도 김선교고요. 그럼 이건 윤석열 일가니까 그렇게 봐줬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 김성교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국민의 거고요. 무원입니다. 네네. 네, 그 소장님 말씀을 좀 이어서 듣기 전에요. 지금 부산에서 집회를 저희랑 같이 3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집회가 거의 끝나간다고 해가지고 현장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현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부산에 지금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부산 지부를 지난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또 하셨군요. 아, 저 옷 사기가 요새 좀 쉽지 않은데. 네, 부산을 굉장히 따뜻해 보여서 또 부럽기도 하네요. 네, 현수막 행동으로 부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뭘 꾸미는 거니? 네, 해시태그 달아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많네요. 지금 네. 뒤로 쭉쭉 한번 가주십시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플랑을 들고 지금 1차로를 다 차지하고 지금 행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와. 네, 3시부터 지금 30분 넘게 지금 진행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이런 집회도 지금 한 2년 만에 하실 텐데,
마침 또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 연대 또 부산 지부를 꾸리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플라워 너무 잘 만드셨네요. 그 장면은 뭐 하시노?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야. 눈에 확확 들어오고, 네. 우리 아이도 나와서, 정말 아이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어머니도 고생이 많고. 네, 우리 부산에 오늘 집회 진행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이후에 대구, 광주에서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소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양평 땅,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허위 이력 말고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또 기억해야 될 의혹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윤석열 일가 본부장 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자꾸 부인이나 장모나 가족 이야기 나오니까 윤석열이 깨끗하다고 이준석이 맞습니다. 희대의 망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 윤석열은 혹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 지한테 비유 맞힌 사람은 끝까지 비호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상남자란 말로 포장을 하는데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상건달이죠. 상양아치고요. 모질이. 예, 모질이. 윤대진, 윤우진 사건 그거 완전히 덮어버린 게 윤석열입니다. 변호사까지 불법으로 소개시켜놓고 거짓말 쳤잖아요. 이거 고발사주 정치공작, 정치개입, 불법 정치개입, 이것도 정말 심각한 사건인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정말 검찰이 자기가 미워하는 세력, 진보개혁 세력 또는 검찰이 주장하는 세력을 구구단체나 국민의힘 동의해서 고발시킨 다음에 기다렸다는데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윤석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도 굉장히 그래 주가 조작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원이 기소가 되거나 구속됐거든요. 근데 김건희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검찰에도 윤석열 일당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연대가 열린민주당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 비리들, 윤석열이 본인 비리들, 그러니까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가족 비리도 심하지만 본인이 수없이 저질러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결탁, 그것도 있죠. 삼부토건 조남욱, 이른바 그 유명한 남하단 은행상스 호텔과 삼부토건을 소유했던 조남욱의 비리도 다 봐줬을 거나 추정이 나옵니다. 왜? 맨날 가서 스폰서를 받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도 만난 것이거든요. 골프도 치고 막. 예, 골프도 치고 향응도 받고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 달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조남욱 회장의 일정표에 보면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이 각각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미진하잖아요. 우리 국민 애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특검을 해라,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대장동에서도 윤석열이 대장동의 불법 부실 대출이 1,800억 정도 되었었는데 2010년 11년 그때쯤에 그걸 알고도 불법 부실 대출해진 세력을 은폐해버리고 비리를 숨겨주는 바람에 그 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의 하나은행, 화천대유, 국민의힘 50억 클럽, 대장동 게이트를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윤석열이 온천적 범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특검으로 다 한꺼번에 윤석열 본부장과 특검이라는 걸 반드시 저희가 관철시켜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또 그 이슈가 돼서 꽂혀 있지만 정말 윤석열의 또 비리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희정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런 가짜 이력 등의 문제, 그리고 본부장과 이 비리들이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왜 처벌을 안 받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적폐 문화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적폐 세력들이 이러한, 진짜 방금 우리 안진걸 대표 잘 정리해 줬습니다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 이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 사회인가?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이가 이것이 국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결국 적폐 사회에서는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적반하장 혹은 뭐 전도 몽상, 아주 쉬운 말로는 똥오줌 못 가리는 사회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이 진짜 우리도 놀랐습니다만 이 김건희 씨의 뭐 리플리라든지 혹은 화차라든지 이 수준을 넘은 이러한 형태가 주류, 어쨌든
세력을 가진 기득권 사회에서 통용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변호되고 있다는 사실, 하루빨리 이런 적폐 문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영화 내부자들 보면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 내부자들 거기 장면이. 근데 그게 현실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 국민들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 적폐들의 정말 썩은 문화가 국민들이랑은 너무 괴리돼 있어서 저희는 그걸 영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눈앞에 지금 김건희 씨의 이 허위 이력 내용을 보니까 영화 화차 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얘네 문화가 국민 정서 얼마나 벌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좀 대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저는 이 지점에서 과연 지난 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혁명은 어디 있는가라는 점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뉴스에 나온 걸 봤더니 박근혜 씨가 진짜 자기 책임 회피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네. 그들의 일탈로 자기가 적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옥중서면으로. 네네네. 물론 그 이제 스스로 진짜 모질이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김건희, 윤석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이 촛불의 이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초동의 그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지나서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촛불 혁명이 이제 결코 뭐 탄핵해서 끝났다. 뭐 180석 만들어서 끝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우리 촛불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영화 같은 이 사회의 적폐 문화 속에서 뭘 할 건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명박이 정가 14범인가요? 네, 그랬죠. 그때도 대통령 선거 때 정가 14범이 어떻게 대통령 되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나왔을 때도 독재자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은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회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진짜 불안감에 네네. 답답함에 막 이렇게 가슴 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결국 정치나 사회 변화는 그 결과로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은 선의 그리고 좋은 마음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러한 그 촛불 혁명의 진행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간 정산 이것은 당장 직면하고 있는 대선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또다시 치러야 될 지방자치제의 여러 지방선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야죠. 이제 탄핵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80석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실제로 이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열정과 그리고 실행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진짜 물어야 됩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동안 촛불을 꺾는 저들의 그런 흉계는 오히려 천박한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러한 적폐 사회를 바꾸고자 등장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오히려 이 검찰들이 샅샅이 뒤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표창장. 야, 김건희 씨의 그 조작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거 모기발의 피도 안 되는 거를 4년이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일보의 거짓 선동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 저는 여기에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은 모여야 합니다. 여기 촛불행동이 지금 하고 있듯이 조직화된 깨어있는 그 연대의 힘이란 것은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촛불의 그러한 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의 혁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조직된 힘,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은 대선과 이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촛불혁명의 중간 점검 시간이죠, 대선. 네, 그렇게 이해되고 정치인이 이제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 네, 전면에 나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주인이 더 피곤한 거잖아요. 이게 다 책임감을 운영할- 갖고 있으니까. 그럼요. 가게 윤석열 운영할 같은 때. 네. 양아치 세력을 몰아내야 될 책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피곤한데요. 하나 더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요. 이 윤석열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 윤석열이 막 맨 술만 먹고 다니고 술꾼이어가지고 그 돈을 막 탕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최은순 김건희가 나타나서 비리를 비호받고 그 대가로 온갖 뭐 자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동거도 하고 결혼도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건데 실제 그게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남욱의 스폰서를 받고 향을 받으면서 만난 건데 그래서 관훈 토론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당신 사는 집은 집값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랑 지금 동거까지 하면 10년 넘게 산 사람이 그 집에서 내 집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보통은 우리 집이라고 하고 다만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됐거나 남편 명의로 됐거나 공동 명의로 됐다 이렇게 하지 내 집 거기가 윤석열 씨 따로 사는 거기가 사람처럼. 자네 집이 아니면 윤석열 씨는 그럼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씨는 거기 무슨 부모님 없는 고아인데 최은수 씨와 김건희 씨가 걷어서 키우고 있나요? 네. 아니 이런 해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집값을 모른다. 아무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집안살이를 몰라도 최소한 어떤 전세값이나 월세나 집값의 대략은 알고 이건 명백히 또 거짓말한 게요. 본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맨날 했거든요. 매년. 근데 모른다? 그리고 세금도 모른다? 본인이 종부세 낸다는 것을 국민들 알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작태에 분노할까 봐 아예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거 어떻게 저는- 생각해요? 우 교수님은? 저는 윤석열이가 그만큼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 사람은 모질이에요. 모질이라서 진짜 몰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뭐 매우 무관심한 주택이 사람. 없는 네. 사람이라서 청약 네, 통장을 통장을 모른다는 모른다. 황당한 네, 말을 했는데 이런 자가 대선 후보다. 후보를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그 최은순과 김건희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럼 그 김건희한테 누가 영향을 끼치냐 뭐 무정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천공도 나오고. 천공스승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더 팩트 탐사팀이 코바나 컨텐츠 앞에 가서 언제 등판하시나요? 줄리 의혹이나 다른 비리 의혹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사실 위협적으로 취재한 것도 아니에요. 네, 좀 네. 떨어져서 점잖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젊은 남성이 목덜미 아까 우리 줬더니. 퍼포먼스 봤죠. 목덜미를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모가지를 그냥 찍어 내려버리고 코를 땅에 박게 한 다음에 쑥 사무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여러분 요건 경호원이라면 이렇게 할 경호원이나 직원 중에 아, 못하죠. 영부인 후보로 네. 어떻게 그거 뭐 감히. 제가 교수님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데 그럼요. 아니, 친구끼리도 영부인 어려워요. 아니 친구들끼리 친구도 네.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또 남녀 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데요. 네. 요건 제가 서울에 자세히 해명해놨는데 이 사람이 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윤석열과 최은순과 조남욱의 최측근인 황모 씨 아들이라는 설이 하나 나오고요. 네. 아, 전문가들이 아니다 황모 씨랑 닮았는데 아니다. 최근에 등장한 오랫동안 측근인데 최근에 비로소 노출된 젊은 무당이다. 심 교수로 오. 불려지는 젊은 무당이다 하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황모 씨든 신무당이든 정말 윤석열 씨 일가가 이렇게 무속이나 무당 같은 이상한 사람들 기선에 둘러싸여 있는 거. 우주의 길을 받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세상에. 네. 아니 이게 네. 모가지를 짚고 어떻게 코를 박게 한 다음에 이건 이게- 뭐 이거 근데 이게 말이 안 목덜미 되죠. 잡는 손이 이게 쉽게 잡을 수 예, 있는 아, 이거-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않아요. 이게 이제 아, 굉장히 일반적인 익숙한 남녀간 손이네. 이런 문제 있었으면 윤석열이 가서 이 사람 네, 이제 흔히 말 영화 그렇죠.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야 우리 기부인의 몸을 만져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마무리를 해온데요. 이게 맹구님 재밌는 게 네. 이게 중도층 보수층 무당파층한테 이 동영상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 지금 현재 왜냐하면 네. 그래 김건희 이상해 윤석열도 이상한 거 알지. 그래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이제 이러던 분들이 또는 양쪽 다 싫어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걸 보더니 아 윤석열 부부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중도층을 노리는 사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누구 아뭐 중도층 아 왜냐면 이걸 이- 보고요. 예 네.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파들은 무당이 맥힐 거다. 이래가지고. 네. 예, 여러분 의정 교수님의 썰렁한. 저질 아재 개그에 한번 웃어줍시다. 우 교수님. 엄청 영향을 예, 끼치고 영향 있다. 많이 네. 끼친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더 팩트 원본 동영상은 200만 가까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YTN에서 이걸 재생했는 그것도 한 수백만 보고 있고, 제가 소리소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해결했는데 우리 소리소리 동지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도 한 50만 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모르고 내 집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세금도 모른다는 윤석열의 문제와,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 이슈를 널리 알려버려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이제 생활 속 이슈라기보단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사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대선에도 없었던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고 국제망신입니다, 국제망신. 예. 절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도 지금 후보 자격도 잃어야 되는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라고 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대요. 이게 우리가 뭐 마피아가 있습니까, 국내에? 차라리 이런 어떤 본인의 수준을 정말 극명히 보여줘요. 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 할 말인데, 그냥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물론 마피아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그것도 이해되지만 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식의 수준의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것이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죠. 네. 노태우가 범죄 그거 전쟁을 흉내. 했고 역시 모질이네. 전두환이 맨 정의사를 알고 있는 구현하면서 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대담을 네. 뭔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건희 고도의 학력위조, 경력위조, 수학위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음 주에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윤석열까지 함께 감옥으로 보내버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우희정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을 빨간 아재님께서 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빨간아재. 네. 빨간아재 너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중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H컬처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 경력을 왜 굳이 3년에 맞춰서 만들었을까? 겸임교원 지원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간을 만들거나 부풀린 겁니다. 취업비리고 채용비리입니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허위 경력을 만든 겁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전제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이것을 2013년 안양대 그리고 2014년 국민대에 기재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 겸임교수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서만, 이력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첨부됩니다. 여기에는 뭐 현직에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이와 같은 구비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식 석사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한다. 졸업 증명서를 또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발급해줄 사람이 없죠. 그럼 누군가가 김건희 씨가 됐든 또 다른 제3자가 됐든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 졸업 증명서나 또는 성적 증명서가 제출이 됐다면 위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요. 공문서는 10년, 사문서는 7년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공문서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쉽게도 공문서가 아닙니다. 서울대가 2011년 12월에 법인화됐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이후에는 사문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대 비전임 교원 이 근무 이력을 보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국민대 교원 임용 규정을 찾아보면요. 이 규정은 당시에 시행했던 규정입니다. 겸임 교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임용을 하고 재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최장 1년인 거예요. 3년을 근무를 했다면
적어도 3차례 재임용과 재계약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2014년 임용될 때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기재에서 냈던 이력서 지원서가 2015년에도 다시 사용된 것이고 2016년에도 다시 사용된 거죠. 그럼 2016년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 7년만 적용해도 2023년까지입니다. 아직 넉넉하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지원서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이라고 쓴 것이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원서 내용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대 측으로부터 뭔가 허위의 문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위조를 한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면 그것 자체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성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뭐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조금 과장되거나 또는 부풀려진 건지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 일리도 만무하고 사과보다 중요한 거는 형사처벌이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 10여 개의 이력과 학력을 늘어놓고 부인하고 앉아서 자기 이때 여기 졸업했어? 자기 이때 여기 재직했던 거 맞아? 이것 따지고 있을까요? 공소시효 남아있는지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조된 거냐 아니면 허위 발급된 거냐 그리고 위조나 허위 발급된 거면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 이것 따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양대 또는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했던 그 기록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것이 공문서냐 아니냐 업무방해냐 또는 사문서 위조냐 위조 사문서 행사냐 이거 법적인 부분 지금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문서가 제출됐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적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서에 적혀있는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이라는 한 문장만 가지고도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빨간아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직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은 너무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찾아내신 겁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고 아직 2년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2023년에 끝난다는 건데요. 그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수사해서 공정과 상식 그대로 보여줘야죠. 윤석열이 한 짓이 있고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수사는 우리 아까 잠시 부산으로 연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도 이 현수막 행동을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한번 대구 현장 연결해 볼까요? 네,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네네. 우리 대구 지금 어디가요? 이제 중심가에서, 네, 중심가에서 고원선수 정치공작 검찰국가 저지하자 이 내용으로 계속 연설 발언을 1시간 동안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현수막 행동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광주를 원래 연결하려고 했는데 광주는 오늘 3시부터는 차량 시위를 쭉 하신다고 합니다. 차량을 타고 마치 5.18처럼 이 선무 방송을 하시면서 시내를 도신다고 하고요. 6시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광주 촛불 집회 상황은 오늘 여기서 현장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광주에서도 싸우고 계신 광주 촛불 행동연대 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짜짜짜짜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여기, 서울 현장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많이 비춰드려야 됩니다. 네. 1시간 동안 서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단 1분만 지금 중계해서 우리 더 많은 시민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장 상황은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눈은 쌓여가고 있고요. 네, 홍대 현수막이고, 여긴 코리아나 조선일보 앞에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어디가 신촌인 거, 네, 홍대네, 홍대. 네, 홍대에서 가로로 실천하고 계시고요. 화질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여기 아마 여기도 홍대 인근일 겁니다. 홍대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김건희 씨 문제에 가장 분노하는 세대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아직 악마 잘 계시네요. 굉장히 잘 어울려. 저 지금 이게 지금 청계광장이랑 악마가. 근데 너무 해맑아요. 지금 컨셉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네, 화난 척. 네, 좋네요. 네, 조선일보. 지금 이 대선 적폐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지휘부죠. 조선일보를 잘라야, 머리를 잘라야, 이 대선 적폐 지휘가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앞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눈 오는데도 정말 고생하신 우리 서울 현장 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김민웅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시민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검찰 국가를 저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도 구해내고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 교수님이 윤석열이 얘기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범죄와의 전쟁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저지른 범죄와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정치 권력을 장악할 때 우리 국민들 모두는 깊은 고통의 늪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리 그리고 범법 관련 논쟁으로 이에 대한 총반격이 정세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들에 대한 총집결 공세가 축입니다. 저울추가 놀랍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역전의 양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논쟁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80일이 남았는데 지금의 이 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논쟁을 뛰어넘어서 정세의 축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실 무자격자들 아닙니까? 이들과의 정책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정치적 가치도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지형 자체를 바꾸는 순간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가치와 지형점은 보다 분명하게 부각될 겁니다. 지형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정책 논쟁을 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곡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준비와 여기에 대한 선전 활동은 중단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 후보의 아들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가 서로 희장파장 아니야? 이런 식의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주의해야 될 일이죠. 하나는 비행 소지에 대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적으로 반복된 중범죄의 문제입니다. 중범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담론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검찰 국가의 저지 가장 중요하죠. 검찰 국가의 저지, 비리범죄 투성이의 가족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을 막는 일, 난폭한 정치검찰 몰입의 퇴진, 사기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총공세를 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공세가 힘있게 이루어져야만이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가 있고 저들이 자신들을 옹호하는 논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12월 연말로 이어지는 기간은 이렇게 총공세를 통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여론을 완전히 진압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반대 논리를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지율의 역전 구도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1월에도 이와 같은 총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와 동시에 대전환의 지향점, 내용, 방향에 대한 담론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과 전환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은 자신에게 가해진 타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대전환의 담론에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폐색이 짙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세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내년 1월은 정세 주도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넘어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개혁과 전환의 기조를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정의롭게 지켜내고 이걸 해낼 수 있는 구조적 변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 확보하는 것, 보다 강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총력으로 집중해야 될 목표입니다. 즉, 지배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기득권, 특권 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지배 구조를 뒤집어 엎는 것, 역전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세가 솟아올랐을 때에 이 기세를 힘차게 뿜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촛불혁명은 그래서 제3막입니다. 지금 제1막은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2막은 초초동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서 공수처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런데 1막과 2막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결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시민들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혁명 제3막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겠지만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이 조직되고 그 힘으로 현수막 행동과 행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대전, 전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조직이 보다 강력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 시민 조직화의 단계를 통과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제3막의 동력이, 바탕이, 그리고 기반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이면 바로 이 조직된 시민의 힘은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검찰 국가를 저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개혁과 대전환의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진군도 함께 해나갑시다. 촛불 행동, 개혁, 전환 모두 함께 진격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민우 교수님의 정말 힘찬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촛불 3막이 시작되었죠. 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아니죠? 쟤네 윤석열. 네,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진정한 민주정부가 재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몫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6차 행동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줌 채팅창이 뜨거워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리 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상 야외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는 현수막 행동전을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 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 그리고 뭐 스티커 제작을 통해서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기, 이런 식으로라도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국민들께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를 알리고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차 촛불행동은 새해에 만나 뵙겠네요. 1월 8일 대선 승리 콘서트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1월 8일이고요. 국민들이 나서서 반드시 대선을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제입니다. 네, 1월 8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6차 촛불행동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하면 악마 좋아요. 네, 정말 고생하신 우리 현장에 계신 투쟁하신 분들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만나면 친구들의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